개인들이 투매를 하는 그 상황에 외국인이 받은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말 많고 탈 많던 금융투자세제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22일 저녁에 확정이 되었는데 일단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근데 주식 양도세 현행대로 대주주 기준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3일 증시를 보시면은 이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증시가 상당히 부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전일 미국 증시 역시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유난히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못했고, 특히나 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3% 넘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양도세 회피 물량이 거센 이유는 이번에 이 세제 개편으로 대주주 요건이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진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다가 22일 저녁에 예상을 깨고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때 동안 주식을 팔지 못했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이번엔 특히나 시장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개인들이 갑작스럽게 던진 물량을 싼 값에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펀드멘탈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개인들이 투매를 하는 그 상황에 외국인이 받은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섹터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반대로 어떤 섹터를 외인들은 많이 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각각 많이 팔고 많이 산 상위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섹터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이 많이 팔아치웠던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를 막 엄청나게 팔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팔긴 팔았지만은 금융, 에너지, 이 철강과 광물, 정유와 화학, 제약, 바이오 섹터를 이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팔았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광물, 에너지, 금융, 2차전지, 제약과 바이오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정유와 화학, 외인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이 각각의 하나의 섹터만 제외하고는 다 일치를 했습니다. 즉 개인이 많이 팔아치운 것을 외국인이 많이 샀다. 이렇게 매칭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엔 코스닥 시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개인이 많이 팔아치운 섹터가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미디어, 통신, 반도체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그런 섹터는 의료기기, 2차전지, 통신, 미디어, 반도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제약과 바이오,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이 각각의 하나의 섹터만 제외하고는 다 일치를 해요. 개인이 의료기기 많이 팔았고요. 미디어 많이 팔았고, 통신 많이 팔았고, 반도체 많이 팔았는데 마찬가지로 외인도 의료기기, 통신, 미디어, 반도체 이거는 거의 비중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많이 판 것을 외인들이 많이 샀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이 많이 팔아치운 주식을 외국인이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이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던지니까 그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특히나 이 개인이 많이 판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대표적인 이 4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매도 7위, 외국인 매수 2위를 차지한 종목입니다. 23일 하루에만 개인이 3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35억 5천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판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서진 시스템은 원래 통신 장비 부품 업체로 유명하죠. 근데 이 서진 시스템의 사업 모델이 단순히 통신 장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케이스, 그 다음에 ESS 부품,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 부품도 제조를 합니다. 즉 위탁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것이 통신 장비 부품입니다. 주로 RRH, 소형 중계기,
기지국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ESS입니다. 21% 전체 매출액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 부품 역시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시각,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최근에 이 서진 시스템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주력 사업 부문인 통신 부품, 여기에서 미국향, 특히나 이 에릭슨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통신사들이 제대로 된 5G 투자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점점 이 5G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특히나 이 서진 시스템을 크게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탈중국 수혜주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 위탁 생산 시스템을 대거 구축하고 있는데 이 생산 시스템, 생산 시설이 집중된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탈중국, 탈세계화, 블록화 관점에서 이 동남아로 이 생산 기지가 이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바로 서진 시스템이다.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4분기 예상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0%, 영업이익도 6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ESS 부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ESS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2차 전지입니다. 건물용, 즉 사이즈가 큰 거는 ESS고요. 그거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 거는 자동차용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진 시스템이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실제로 이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엔드 플레이트를 양산을 해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단기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가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 하면은 또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포스코 홀딩스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매도 2위, 외국인 매수 1위에 오른 종목입니다. 23일 하루에만 개인 투자자가 24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반대로 119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팔아치운 물량의 절반을 외국인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철강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고요. 지난번에 힘남로 때문에 이 수혜를 입어서 이 복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까지가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내년 1분기부터는 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강 업황 자체가 반등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실적 역시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2차 전지죠. 특히나 이 리튬 광산, 이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원픽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르헨티나 염호 여기에다 2억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2023년 말 광양 공장에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아르헨티나에 2만 5천 톤 가량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4년 리튬 매출 2조, 에비타는 1조 3천억 원을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이 2조인데 에비타가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거든요. 이게 1조 3천억입니다. 즉 에비타 마진율이 무려 65%다. 앨런 머스크가 그랬죠. 리튬이 바로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데 2024년에 포스코홀딩스가 이 부분을 가시화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의미 있는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2024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리튬 탑픽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좀 올랐다가 2차 전지 업체 조정 받으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지분을 좀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때문에 막 각광을 받자 그때부터 지분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번에 개인들이 파니까 외국인이 다시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로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5.1% 정도 되는데 내년에 주주 환원 정책 제시 3년 주기가 다시 도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강화되는지 그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매도 8위, 외국인 매수 5위에 올랐고요. 개인은 95억 9천만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외국인은 64억 원어치를 오히려 사들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변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횡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나스닥, S&P 너나 할 것 없이 다 폭락을 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마냥 전반적으로 꾸준히 스테이블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4공장이 부분 가동을 시작을 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이미 이 4공장을 돌리기 전에 5개 회사로부터 7개 제품을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이 가동되자마자 바로바로 매출액이 반영되는 상황이고 내년 정도 되면은 4공장이 풀캐파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한 단계 더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공장 역시 2024년에 가동할 계획인데 4공장과 마찬가지로 가동 전에 웬만한 수준은 다 맞춰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슈 없이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하나의 성장 변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하드리마, 미국 FDA 판매 승인을 얻었습니다. 하드리마는 관절염, 척추염 등 다양한 그런 질병에 쓰이는 치료제인데 시장 규모만 22조 원에 달합니다. 자, 내년 7월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자, 여기에서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현대 개발 중인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미국,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한 후에 또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것인지 자,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관련되는 바이러 신약이 2023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두 종목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시면은 주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다가 최근에는 살짝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국인 지분율의 확대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매도 17위, 외국인 매수 10위에 오른 종목입니다. 23일 하루에만 개인이 25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19억 6천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 제조 회사인데 국내의 피부, 성형외과에서 제모, 색소질환, 혈관치료, 리프팅 탄력, 체형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만듭니다.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은 대부분 다 수출 중심입니다. 루트로닉은 80개 이상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입니다. 그리고 수출액 70% 이상이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향입니다. 자, 그만큼 경쟁력, 기술력, 품질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향 프리미엄 미용 의료기기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자, 3분기 미국 매출이 30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0%나 성장한 규모이고 전체 매출액에서도 거의 한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죠. 올해 연간 규모로 본다라고 한다면.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비올 등 몇몇 의료기기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쪽에 약간 좀 수급이 몰리는 탓에 루트로닉은 다소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중국 모멘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미국보다는 최근에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주력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성장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현재 PR이 11배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20배거든요. 즉 경쟁사의 한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IR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좀 저평가 받고 있구나라고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시면은 올 들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 7%였거든요. 네, 현재는 17%. 주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지분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자, 과연 외국인의 판단이 옳을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담은 주식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23일 날 1차 물량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물량이 언제까지 나오냐? 원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일단 31일은 보시다시피 토요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은 바로 29일이고요. 근데 주식을 사면은 D+2 영업일. 그때 나한테 실물이 입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바로 27일까지입니다. 즉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3일을 시작으로 26일, 27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3일 연속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3일 연속 이 외국인은 개인이 팔아치우는 그런 주식을 담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받는 자,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